나 정신병자 만든 이해주. 사이비 목사한테 미친 이해주. 이게 당신 정체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정체가 하나 더 있더라. 베이차 친루. 북조선인 북조선이? 이몽란. 깊은 새벽 어느 아파트. 긴 악몽에서 깨어난 의뢰인. 애써 정신을 차리려던 그때 피인데 손에 피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안.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아 무서워. 혜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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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듯한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습격을 당했나? 뭐야? 누가 찾아왔어 또? 왜? 누구야? 혜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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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고입니다. 15분 출동했습니다. 오자분 잠시만요. 무슨 일이죠? 제발. 괜찮으세요?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내분도 잠깐만 아내분도 의식이 있다, 살았어요. 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이 끼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이랬는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요? 그 순간 아내가 가리킨 범인은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기억이 없는 거지. 의뢰인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나라고? 또 나라고? 지금은 인정해. 당신은 미쳤어. 아이고 사이코패스인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중인격 아니야? 이중인격? 다중인격?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다고. 저 미치지 않았다고요. 저 미치지 않았다. 혜주야. 저 미쳤어요. 저 미쳤다고. 혜주야. 알겠어요. 미치지 않았다고. 나 미치지 않았다고. 미치지 않았다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야. 자, 엄청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래서 저를 섭외한 거예요? 아, 무슨 그렇게 말씀이세요?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요? 네. 무슨 일일까요? 아, 예전에 이렇게 1년 전이었다면 제가 아마 남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미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네. 어쨌거나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데 네. 다른 인격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 어떤 행동을 하고 깨어나면
내가 한 게 기억이 안 나고 네. 뭐 약간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어. 것 때문에 좀 피해를 아내에게 입혔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 싸움이라는 거는 혼자만 미쳐가지 않잖아요. 같이 같이 진짜 미칠 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같이 미쳐버린 내용이 아닐까요? 아, 둘 다 미쳤다. 네. 결국은 미쳤다. 사실은 네. 둘 다 미친 거다. 네, 결혼을 안 해야 된다. 그렇지. 저 둘은 저 둘은 안 맞았다. 맞았다. 탐정님은 어떤 상황 같으세요? 또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만해라. 네. 여러 번이니까. 예,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어. 그렇게 좀 추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이제 쓰는 어떤 작가라든지 또 그거를 이제 읽어내는 평론가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한 단서가 약간 묘한 게 있어요. 또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도 너 이랬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119 소방대원들이 온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맞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 역시 예리하시다. 맞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어. 좀 범인일 것이다. 어. 아내가 좀 약간 뭔가 규칙이 있을 나 것이다. 완전 설득됐어. 그런 거 약간 같아. 그런 느낌이 아내 있어요. 쪽에 네, 지금 네.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태훈 씨, 결혼은 미친 짓입니까? 사랑에 빠질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네. Crazy in love. 나 그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렇죠. 결혼한 뒤에도 네. Crazy in love. 약간 크레이지가 표정이 좀 다르네요. 아까 Crazy 이게 있고 Crazy 이게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어쨌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알겠다, 행복하시다는 알겠어. 겁니다. 네. 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과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뢰인과의 첫 만남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3주 뒤 보통의 의뢰인과는 어딘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도청기 같은 게 있을까 봐 싶어서요. 도청이요? 아, 제가 사실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을 당했었거든요. 아,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아, 저 안 미쳤어요. 아, 저 진짜 안 미쳤다고요. 아, 진짜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거든요. 아, 역시 아내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계속 무섭고 끔찍해요. 왜 진작 눈치를 못 챘는지. 뭐를? 미용실에서 일하던 와이프랑 손님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집안에선 못마땅해 하셨지만. 여보!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애비야? 네. 당신 왔어요? 어머니, 마사지 조금만 더 해드리고 밥 차려줄게요. 먼저 씻고 있어요?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이후부터 아내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여보 고마워. 자식들 모두 마다하는 간병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 불평불만 없이 도맡아줬는데 누가 아내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가족 모두가 아내 편으로 돌아섰죠. 이런 아내가 없지. 없어요. 다들 간병인 쓰는 그렇죠. 분들이 많죠.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집 깨끗한 거 봐요. 살림 솜씨도 엄청 좋으신 거지. 고마워. 아우. 자, 그렇게 3년을 아내 덕에 행복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깼어? 잠깐 눈 붙인다더니 종일 잠만 자고 말이야. 내가 잤다고? 왜 이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휴일인데 종일 잠만 자고 말이야. 나와. 저녁 먹어.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을 못한다. 김현증인가요? 아, 김현증인가 보다. 시도 때도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저 김현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저게 갑자기 올 수 있나 저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온몸에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하고 응? 상처? 자해? 근데 기억을 못해.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자기야. 깼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왜 이래? 기억 안 나? 정말? 아니 무슨 기억? 왜 이래 진짜. 술 마시고선 죽고 싶다고 집안 살림 다 부수고선 와, 소름 돋아. 화장실에서 목매려고 했었잖아. 어? 갑자기요? 내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 무병 아니야 무병?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단 하나도.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갔어요. 술 많이 드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자주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요. 의사는 아내 진술과 30대 초반의 우울증으로 잠깐 치료받았던 기록을 보고선 우울증 재발, 알코올 중독, 자살자의 충동, 고위험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의사부터 와이프, 친형까지 모두 입원을 권유했지만 강하게 거부했죠. 좋을까요? 전 정말 우울하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술을 마신 적도 없었거든요. 술을 마신 적도 없다고? 근데 왜 술 마셨다고 그래? 근데 술을 마신 거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 네. 매일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웠던 어느 날 조피드 당신 커피 마실래? 이거 뭐야? 뭐가? 그 당신이 검색한 거야?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왜 검색이 되어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끝까지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술에 취해 자기를 공격했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절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켰어요. 병원 생활은 전화? 그 이후로 형 동의를 받아서 폐쇄병동에 가뒀고요. 나 멀쩡해. 나 안 미쳤다고. 혜주가 강제로 입원시킨 거라니까. 저 안 미쳤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거 좀 드세요.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나오실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약도 잘 안 드신다면서요. 아, 답답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 가족들까지도 다 그냥 그래버리니까. 저 안 미쳤다고 진짜. 아무리 멀쩡하다고 애원하고 외쳐도 저 안 미쳤다니까요. 다들 아내 말을 찰석같이 믿고 제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내 말만 믿었대.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가 작업을 이미 다 해놓은 다 거야. 해놓은 거지. 그 보호 입원은 입원 후 2주가 지나서 전문의 2명에게 정신감정을 받고 두 전문의의 의견이 불일치되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버티기로 했죠. 그런데 2주가 되기 전에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어? 갑자기? 네. 퇴원하셔도 된다고요. 아내분께서 퇴원 신청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호전되신 것 같고요. 아내가요? 예. 의아했죠. 대체 왜? 아내가 진짜 그랬어요? 희한하네. 아내가? 가수야, 뭘 들었으면 절대 퇴원 못하게 할 텐데. 이주. 없어. 없네? 답이었어. 아, 그러네. 갔다. 날랐어? 톡 꼈어. 그렇게 태어나고 바로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자기 집만 챙겨서 사라졌더라고요. 제 신분증과 현물, 통장, 인감도장 같은 건 다 가져갔고요. 뭐죠? 아, 이런. 아니 근데 그러면 왜 퇴원시켜? 통장, 인감. 그러게 그냥 두지 그냥 병원에. 돈주잖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와 이거 미치겠다 나도 보는데. 전혀 짐작 가는 이유 없으세요? 짐작 가는 건 없고 딱 하나 의심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아내가 한밤중에 어떤 남자랑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그 밤중에 아내가 통화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외도가 의심된다. 네. 아,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 좀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남자가 정말 있는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 사라진 아내를 찾아 내막을 밝혀달라는 의뢰를 수락한 뒤 저희는 아내 혜주 씨를 찾아 나섰고 그녀를 태운 택시기사에게서 마지막 행선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느 외진 동네의 허름한 모텔이었죠. 이해가 안 되네. 몇 천만 원이나 들고 도망쳤으면서 왜 이런 데 살고 있지?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돈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 남자한테 줄 돈. 참, 이게 아내가 바람을 핀 건지, 바람 피는 아내가 진짜 남편을 강제 입원을 시킨 건지. 어? 맞죠? 오케이. 슬슬 따라 붙자고. 네. 의뢰인의 아내가 만나려는 사람은 누굴까? 내였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나는 누군가? 의문의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남자분이 무조건 들어왔어요. 말끔하게 입으신. 어? 변호사님 같은 거? 마치? 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아니에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뭐야? 완전 아저씨인데요? 내 연남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사실 바람이면 딱 들어올 때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미소부터 다를 텐데 그렇죠. 일적인 거야. 그렇죠. 분명히 어떤 사무적인. 자문을 구하는 걸 것 같은데 사무적인.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재산을 나한테로 오게 하려면 상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무사라든지 네. 왠지 그런 사람 같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럴 수 네. 있죠. 네. 근데 재산 분할은 완전 다른 쟁점이라서요. 요건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아.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 봤었을 때 저런 행동까지 했다라는 건 좀 오반가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의문인 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 동기가 말씀하신 되게 어려운 동기가 이해가 안 돼서 저게. 이혼을 왜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설계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분이 도와주신다고요. 의뢰인의 아내는 간절한 얼굴로 중년 남성의 얘기를 듣다가 감사합니다. 눈물까지 흘렸죠.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기에 의뢰인의 아내의 태도가 저렇게 절절한 걸까? 왜 저렇게 울까? 아까 웃으면서 나왔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가는 것 같던 그때 의뢰인의 아내가 현금 따발을 건네는 겁니다. 사례금이야? 뭔가 종교 쪽인 것 같기도 해 느낌이. 아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네. 가져간 현물, 계좌에 있는 돈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이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왜 이런 아저씨한테? 아니요. 그게 좀 다른 쪽으로 비치셨달까. 에? 그러니까 그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뭔가 투자 같아. 뭔가를 부탁하는 건데 조심히 가시고요. 네. 아내분이 남자에게 돈을 건네고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웬 여자가 또 들어오더니 그 남자 앞에 앉더라고요. 누가 또 들어오는데? 다음 타자. 근데 아내분처럼 그 남자 앞에서 태도가 절절하게 바뀌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잘하셨죠. 다 우네. 왜 이래? 뭐야? 게다가 똑같이 돈 봉투를 건네고요. 뭔데? 근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이도 행색도 도무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천차만별인 여자들이. 저 현찰 박치기가 저게 좀 되게 구리잖아요. 어쨌건 요즘에 다 어떻게 보면 은행 업무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 되게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지금. 연령대도 뭐야? 다양하고 그러네. 다 여자분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남자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대체 남자의 정체가 뭔가 하고 지켜보니 알아보니 누군데요? 그게 희주야, 이거 놔. 정신 차려 좀 제발. 나 미친놈 취급하더니 당신이 더 미쳤더라. 뭐? 모르는 척하지 마. 자매님, 저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분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당신 미쳤잖아. 그 목사한테 내 돈 어떻게 써? 그 목사한테 다 갖다 바쳤어? 그 사이비한테. 그분 그런 분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 모독하지 마. 어머머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 말이 맞았어. 남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놓고 남편 돈을 헌금했다고요? 저 헌금하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분 욕을 하는 거야? 당신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이 여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정부 아니면 엄마 간병인 취급밖에 더 있어? 그분은 나한테 광명을 찾아주신 분이야. 당신 돈 잘 벌잖아. 그 돈 없으면 죽어? 당신한테 그런 짓 하고 도망쳤으면 그냥 재수없게 똥 밟았나 보다 생각하고서 새 출발이나 할 것이지.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고전하고 즐겨? 어차피 더는 나랑 못 살 거. 그냥 재산 분할해준 셈 치면 되잖아. 가정부도 퇴직금을 주는 세상인데 그동안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한테 했던 것 치면 나 그 정도 받을 자격은 되잖아?
근데 아내분 태도가 뭐 뺏겠다는 게 아니라 나 좀 놔줘라 이거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깊게 빠졌길래 몇 년 동안 같이 산 나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던 그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이혼하고 돈 절반이라도 받아야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탐정님께서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주가 그 목사한테 바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목사가 신도들한테 뜯은 돈으로 도대체 뭘 하는지까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의뢰인의 아내. 가볼까? 그곳은 그녀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좋았어? 낯선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의뢰인의 아내. 저 여잔 또 누구야? 이 낯선 여잔 또 누군지 의아해하던 그때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그분이죠? 네. 목사다, 예, 목사. 그 목사님. 의뢰인의 아내와 카페에서 만난 목사가 다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혜주 씨는 낯선 여자의 집에 모인 의뢰인의 아내와 목사. 뭐 1대1 기도 이런 건가? 혜준아, 진정해. 진정하고. 부탁드려요. 제 목숨이라도 바칠게요. 뭐든 다 할게요. 이게 예배가 아닌데요? 뭘 원하는 건데?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의뢰인의 아내. 더 자세히 들어보려던 그때 가보겠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뭘 준비하는데? 저기 김 목사님, 이거 한 달치 방세 미리 빼놨던 건데 이거라도 가져가 주세요. 제가 나머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나머지? 에휴? 뭐 하려고 그래? 나머지라는 말이 왜 나오지? 혜주 씨, 기운 내세요. 에? 혜주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제가 언제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요. 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원? 뭐든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주은이가 얼른 들어가요. 어서. 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자. 찢어지자. 너는 혜주 씨랑 저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보고 있다가 뭐 나오면 나한테 연락하고 나는 저 목사를 좀 알아볼게. 네. 그렇게 저희는 각자 떨어져 대체 의뢰인의 아내가 김 목사에게 부탁한 소원이란 게 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김 목사를 쫓아가 도착한 곳은 인천의 어느 오래된 상가에 위치한 교회. 교회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목사는 큰 가방을 들고 나와선 또다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또 다른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가 향한 곳은 안녕하세요. 한전소? 이번에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전상에게 가방을 건네는 김 목사. 가방 속에 든 건 현금 뭉치였습니다. 환전상과 오래 알고 지낸 듯한 김 목사를 지켜보던 중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환전소다.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나 봅니다. 예, 자매님. 예, 안 그래도 사무소 돌려서 지금 입금 처리 중입니다. 네. 예, 송금은 바로 될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언제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송금은 바로 되고 자매님도 알고 있는 송금이고. 예, 형제님.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항상 기다리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바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항상 지켜주실 겁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형제님. 네. 신도로 보이는 이들과 알 수 없는 내용의 통화를 한 김 목사. 그런데 그때 是我。我现在把家族信息给你，好好准备一下。别像上次那样随随便便找个人来拍。 야, 여기서 중국어만 알아들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야, 미치겠다. 야, 이거 중국어만 딱 들려도 이게 그러니까. 네. 잠깐 어떻게 번역기 좀 쓰면 안 될까?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을 것 같아. 别抱怨了你，赔朝鲜人的钱那么容易吗？ 베이 차오시엔러? 뭔데요? 네. 오줌 알아냈어? 탐정님은요? 너 중국어 전공이었지? 베이차오시엔러?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알고 왔나 보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너. 무슨 소리야? 미용사였던 예주. 나랑 우리 가족한테 정말 잘해줬던 예주. 나 정신병자 만든 예주. 사이비 목사한테 미친 예주. 이게 당신 정체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정체가 하나 더 있더라. 베이차 친. 북조선인 북조선이? 이몽란. 이몽란 뭐야, 쉴이야? 자, 북조선인. 아내의 정체가 탈북민이었습니다. 홍금을 하기. 김태훈 씨가 그러면 딱 맞지. 이분들이 여기서까지 나를 북한 문제 전문가로. 지금 직업이 탈북 전문가라. 그렇죠. 직업이 탈북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하고 탈북 칼럼니스트잖아요. 탈북 예. 칼럼니스트라. 탈북 칼럼니스트잖아요. 야, 오늘 나의 섭외 자체가 떡밥이었구만. 자,
아내가 탈북민인데 남편이 아내가 탈북민인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님? 모를 수 있죠. 사실은 뭐 아내분의 그 결혼 당시 어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 아마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결혼 전에 아내분 무슨 호적 등본이나 사실 떼보지 않죠. 떼보는 경우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근데 혼인 신고할 때 안 거기 나와요? 뭐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혼인 신고는 그냥 구청 가서 신고만 하면 그냥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걸 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도 그렇고 모르고 나중에 아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 탈북민, 실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누적된 인원이 34,259명이에요. 누적 인원이.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11년도에는 보면은 매년 연 입국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에 달했던 적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경비가 워낙 삼엄해져서 이제 22년 기준으로 67명 정도만 이제 입국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제3국가로 해서 돌아오세요.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뭐 베트남까지 가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국민들도 뭐 포함해서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활발히 써요. 맞아요. QR코드에 외국인들도 다 CCTV에 이거 다 막.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위조 여권이라든지 좀 다른 어떤 서류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사실은 탈북민들이 그 중국 루트를 거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엔 안면 인식을 쓰기 때문에 이게 서류하고 다른 정보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중국을 거쳐서 탈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이제 어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 국경 지역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중국 국경 지역이 있고 이제 38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를 이제 근접한 이런 이제 국경지대 분들이 계신데 군인들 같은 경우 제가 본 사람은 그 헤엄쳐서 긴 거를요? 수영을 해서 건너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제 국경 쪽에 좀 이 정보가 있었던 어떤 군인 같은 경우는 이 비무장지대의 철망을 뚫고 걸어서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와. 그만큼 이제 자유를 갈망하면서 넘어온 그게 거죠. 얼마나 근데 강렬하다는 이게 거야.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 그러니까 남한 쪽에 인접한 국경이 이제 거리는 짧죠.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먼 거리를 돌아야 돼요. 그렇죠. 남쪽으로 국경을 통해서 오다 잡히면 이거는 100% 정치범이에요. 이건 남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게 티가 나니까. 이게 정치범으로 딱 잡히면 정치범으로 어떻게 돼요? 잡히면 뭐 이분들은 거의 뭐 그렇죠. 가족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제 뭐 거의 그 중국 쪽을 거치게 되면 최근에는 이 경제난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몰래 일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다 잡히면 나는 남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려고 그랬다. 알리바이가 좀 성사가 되면 그러면 진짜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근데 본인이 탈북민인 거를 좀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왜 숨겨야 되죠?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슈잖아요. 네. 이게 그런 데서 약간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고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 있어요. 왜냐하면 본명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북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대북 전문가 같지 않아요? 진짜 대북 전문가 같지 않으세요? 북한 컬럼니스트로 아니요. 하세요. 이런 분이 국정원에 취직해야 됩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나랑 음악 얘기만 했던 형님인데 야, 이제는 대북 전문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요새는 리스펙. 북한 미녀 듣고 그래요. 야, 리스펙이에요. 자, 이 아내분이 탈북민인 게 밝혀졌고요. 왜 그런데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힘들게 했을까요? 너 중국어 전공했지? 베이차우시 했나?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 남조선인이란 뜻인데요? 뭐? 예? 탈북민이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정됩니다. 여기 그 얼마 같은 일든 꼭 좀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시라요. 우리 아들 김 목사를 찾아가서 돈을 바쳤던 여자들 모두 다 아내분이랑 같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김 목사와 같이 만난 여자도 반찬까지는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언니. 아유, 일 없다. 뭐이 굴이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 네 심지나 굳건히 해라. 김 목사님 소개해준 것도 고마운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이몽라이 남조선 사람 다 됐다 야. 우리끼리 있을 땐 편하게 말해라 하지 않았니?
듣는다 그래도 시엄마도 없는데. 하도 탈북민인 거 티내지 말라고. 차별대우 받는다고 배우서리.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선 언니한테는 이 은혜 꼭 갚겠어. 탈북민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아주 끈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아름아름으로 해서 김 목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탈북 브로커요. 중국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렇게 인권 문제 때문에 저런 활동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목사님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지만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시니까 이 인권 문제를 그 지나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 저는 제 지인 중에서 저 일을 했던 지인이 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 그 브로커를 하면서 한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저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들하고 연락을 한대요. 맞아요. 실제로 통화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송금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남한에서? 예, 남한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외화벌이처럼 느낀대요, 그거를.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 의문의 중년 남성은 탈북민을 돕는 목사, 의뢰인의 아내는 탈북민이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 말도 못해? 8년 전에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이몽란. 이름도 신분도 숨기고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이거 다 계획한 거야? 대답해. 이거 아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먼저. 그렇죠. 어찌됐건 출발이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대답하라고. 김 목사 그 인간이 돈 주면 북에 있는 네 가족들 다 먹여 살려준대? 어? 아니면 나 같은 호구등신 잡아놓고 정신병원에 쳐넣고 내 돈 다 훔쳐달래? 대답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이 박스들은 뭔데? 내 돈 다 훔쳐서 북에 있는 네 가족들한테 다 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근데 요즘에 생필품들. 생필품이네요. 하지 마. 하지 마. 우리 봄이 거야. 봄이? 봄이가 누군데? 아니 봄이가 누구냐고. 왜 말을 못해? 내 딸. 죽어서나 만날 줄 알았던 내 딸. 아이가 있구나. 애가 있어? 12년 전으로 갑니다. 내가 살던 동네는 하루에 한 집 걸러 굶어 죽는 시체가 나왔어. 이렇게 굶어 죽으나 국경을 넘다가 죽으나 매한가지라 목숨 걸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쳤어.
옛날에도 참 저랬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엄청나게 고통받는 많아요. 분들이. 지금은 더 지금 북한 경제 심각하기 때문에요. 아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사라는 말이 참 충격이네요. 니 혹시 시집갈 생각 없니? 나이는 좀 많고 시골 깡촌에 살지만 그 집도 있고 밭도 있는 남자야. 니 거기 시집가면 아이 굶어도 된다. 저 북조선에 끌려갈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당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아무렴 어때? 나한테 내 인생, 내 앞날 그런 것 따윈 사치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더라고. 남편이라고 결혼한 남자한테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빚만 가득했어. 뻑하면 주먹질해, 발길질해. 근데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내 딸 봄이 보고 있으면 어찌나 마음이 환하고 따뜻해지는지 꼭 봄날 같았어. 내 인생의 유일한 봄날. 엄마, 봄. 우리 봄이 어머니 노래 듣고 싶니? 그럼 같이 부를까? 시작.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 봄이 노래도 잘하네.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나? 빨리 들어와. 아이를 데리고 지금 탈출하신 것 같은데? 신발도 못 신었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쩌자 말이야. 아니, 니 꼬리 이게 이거 우리 좀 살려주시오. 단지 저쪽에서 태어났다는 죄만은 너무 절박하지. 너무 안타깝다. 탈북자들이니까 또 중국에서 이렇게 강제 결혼 당하면 협박당해요. 중국 공안에다 그 신고하겠다. 북에 보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거예요. 네, 유린당하는 거죠. 그냥 맞아요. 아직도 저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게 좀 충격입니다. 봄이 졸리니? 니 남조선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야. 내 여기 있어봤자 나그네한테 맞아 죽거나 북에 끌려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죽는 거야 무섭지 않지만 우리 딸만큼은 아이 됩니다. 우리 봄이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다. 내 돈이 남편 놈한테 쏘은 거지만 비 가는 셈 치고 내가 도와줄게. 대신에 남조선으로 니 먼저 가라. 봄이를 놓고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야야, 내 말 끝까지 들으라. 니 딸 중국 국적이지 않니? 니랑 신분이 다르단 말이야. 잘못했다가 걸리면 어찌 되는지 모르고.
오죽하면 대사관에서도 아예 받아주겠어. 일단 네 먼저 남자 손으로 가 있으면 근데 이따 안전하게 빼돌릴 방법 생각해 보겠어. 그때까지 잘 보호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야 리몽라, 네 딸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다 하지 않았어? 내 책임지고 남자 손으로 가게 해줄게. 그렇게 보미를 브로커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혼자 넘어왔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왔고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두고 와, 가족들을 두고 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거는 우리가 이 평화로운 남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저분들의 입장에서 생존의 문제고요. 선택은 이런 겁니다. 같이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1%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 걸어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남쪽에 있는 우리들의 상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빌딩에 불이 났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부모들이? 그렇지. 같이 일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목숨을 걸고 맞아요. 지금 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제 막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막 꽃제비다. 진짜 너무 불쌍하게 사는 막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되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풍 씨 같은 경우 아버지 어머님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커졌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요.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평균 키가 작아진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만큼 이제 영양 이렇게 공급이 들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확 와닿는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저 어머니는?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딸을 데리고 사라졌어. 아. 3살밖에 안 된 내 딸. 엄마 없인 잠도 못 자는 내 딸을 그 씹어먹어도 모자랄 그 갓나 새끼가 바라버렸단 말이야! 내 딸을 찾으려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 근데 아무도 못 봤대.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거나 꽃제비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었거나 둘 중 하나래. 그때 내가 뭘 빌었는지 알아? 우리 봄이 나쁜 짓은 안 당하고 죽은 거였으면 좋겠다. 그냥 사고 같은 걸로 아플 새도 없이 죽은 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슴에 묻고 우리 봄이 목까지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묘선 언니가 그러는 거야. 내 딸 봄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묻고 살려고 했는데. 혜주야, 봄이를 찾았단 말이 뭡니까? 말 좀 빨리 해보. 예전에 네가 나한테 딸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지 않았니? 내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서리 중국에 있는 내 사촌 동생한테다가 부탁을 했단 말이다. 혹시나 비슷한 애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거리에서 구걸하는 꽃제비 하나가 봄이랑 더욱 닮았다 하지 않겠니? 지금쯤이면 11살 맞지 않니? 맞습니다. 어릴 때 침대 아래로 떨어져서 이마에 찢어진 흉터 있다며. 맞습니다. 야, 이 맞는 것 같다. 여기 이거 봐라. 니几岁了？
11岁。额头上有伤疤吗？对于妈妈，你有什么印象吗？对于我讲过的童谣。你还记得那个童谣吗？能唱一遍吗？那夜살던 고향은 우리는 산고 복숭아꽃 살고 아기 진달래. 맞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봄이 맞습니다. 봄이가 맞습니다. 새끼. 혜주야. 봄이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를 데려오려면 중국 브로커가 필요했어. 그래서 묘선 언니가 김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야. 그런데 사정은 딱하시지만 요즘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공안 단속에 걸린 브로커들이 모두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들 몸을 사리는 중입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은 못 나온다고 못 봐야 나오죠. 돼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 목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브로커들은 돈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70% 정도를 요구할 겁니다. 못해도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억이요. 1억이요? 1억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그랬구나. 저분들이 북에 들어갈 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국경도 통과해야 되고 자신들이 이제 이동하는 곳에 이제 말하자면 감시하는 보위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이걸로 가야 계속 돼요? 돈을 이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럴 수밖에 당연히. 이게 톨게이트인 거지. 계속 요금 지불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뭐 그런 거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큰 딸이 남쪽으로 갔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요. 그러면 연락이 올 거야라고 감시를 하는데 연락이 오면 바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와서 뜯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자,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지금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꾸미는구나. 양맥인 거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면 술이 수면제 아니라. 같은 거나 이런 걸 예. 먹였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치. 절박하죠. 눈앞에선 내 딸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미칠 것 같았어. 그러다가 당신이 결혼 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났던 거야. 돼지피. 미리 준비했구나. 저런 피를 저기. 엄마,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라는 게 뭘까 싶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 죗값은 나중에 다 받을게. 그리고 가져간 돈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갚을게. 우리 딸 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만 좀.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 근데 미치겠어요. 누구 편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지금. 남편은 어떡해? 남편 무슨 남편은 어떻게 해, 또 죄냐고요. 남편은 저 아내분 마음은 알겠는데 아 미치겠네 저 이거. 어떡하지? 저기 이제 아내분의 지옥이고 지금 네. 남편도 지옥이 따로 있는 거고 저건 이제 아내분의 지옥입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가슴 아픈 뭐 그 과정들은 알겠지만 그렇다면 욕심을 내서는 안 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에게 간절히 빌며 한 번만 봐달라는 아내. 하지만 의뢰인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로 당신 딸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이라고. 진짜? 그 목사? 진짜? 그럼 김 목사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탈북 브로커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브로커 같진 않아요. 그러면 브로커를 위장한 사기꾼 같아요. 别像上次那样随随便便找个人来拍，别抱怨了你。赔朝鲜人的钱那么容易吗？哎。 네, 목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이나 탈북을 돕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김 목사에 대해 수소문을 했죠. 그런데 예? 사기요? 예,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다지 그거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 흉내는 가짜란 말입니다. 지방에서는 묘손인지 뭐인지 하는 여자랑 짜고서는 탈북민들 상대로 가족을 빼주겠다는 둥, 돈을 붙여주겠다는 둥, 오셔가지고 10억 원을 훔쳐먹고 나는 놈이란 말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절박한 사람들 등쳐먹는 애들이 최악의 사기꾼들. 진짜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저 정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인류애가 다 사라진다 진짜. 왜냐하면 저 브로커들 사이에 사기꾼들이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정신 차려 제발. 혜주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말도 안 돼. 남한에서의 삶까지도 이제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김 목사님이랑 여선 언니랑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어제 봄이 사진도 봤어. 내가 어제 마지막으로 장금 송금하면서 김 목사님한테 우리 봄이 사진 받았어. 곧 한국으로 온다고 했단 말이야. 봐. 여기 우리 봄이 사진 있잖아. 혜주야. 당신 사기당한 거야. 이거 그 사람들 수법이라고. 비슷한 꽃제비들 걔네한테 몇 푼 쥐어주고 잃어버린 애들 신상 달달 외우게 해서 속인 다음에 사기치는 게 이 사람들 수법이라고.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지 이 사람. 제발 정신 차려. 부탁할게.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야 이해줘. 야 어디가? 여선 언니! 나 해주요! 안에 있어! 여선 언니! 야, 이 갓나야! 문 열라 소리 안 들리니? 그만 좀 해. 문 열라 말이야! 문 열어!
언니! 언니!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그들을 찾아갔지만 야! 현묘선!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받은 잔금을 확인하자마자 도망을 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해. 당신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야. 아니야. 전원이 꺼져 있어. 이 소리 후. 아니야. 전원이 꺼져 있어. 이 소리. 아니야. 사기꾼들에게 속아 어리석은 죄를 지은 아내. 그런 그녀를 용서할 수도 돌을 던질 수도 없었던 의뢰인. 이후 이혼한 두 사람의 소식은 알 길이 없지만 부디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언젠가 꼭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너를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봄이 노래도 잘하네.